로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4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형성을 주제로 산업혁명의 성과와 산업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기계와 동력이 등장하여 급격하게 산업이 발전되는 현상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급격한 산업 발전이라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죠. 신항로 개척 이후에 비약적으로 유럽은 경제 발전을 이뤘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고 인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러한 농업혁명, 그 다음에 식민지가 확대되고 시장이 확대되고 상품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상인 자본가들은 수공업자나 농민들에게 원료, 생산 도구, 임금 같은 걸 미리 주고 생산하게 하는 선대제, 그리고 이제 일꾼들을 아예 한 작업장에 모아놓고 파트를 나눠서 열심히 그 파트만 일하게 해서 상품 생산력을 높이는 매뉴팩처제, 그리고 이제 그 동력혁명을 통해 가지고 기술혁명, 동력혁명 등을 통해 가지고 공장에서 기계로 열심히 이렇게 일하게 되는 공장제, 기계공업. 여기에 이제 교통혁명까지 더해져서 생산한 물건들을 곳곳으로 쉽게 실어 나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산업혁명은 다른 지역 다 놔두고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걸까요? 영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회 정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 안정이 기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울타리치기 인클로저 운동 기억나시죠?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토지에서 이제 밀려난 농민들, 이 농민들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도시로 몰려들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임금 노동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 예비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산업 예비군들이 풍부해, 노동력이 풍부해. 그리고 이렇게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석탄, 철광석과 같은 지하 자원이 또 당시 영국이 풍부합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경험과 실험을 중시하는 과학적인 태도가 바로 새로운 기술을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18세기 후반에 면직물의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방직기와 방적기가 개발되죠. 그리고 이제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공장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제임스 와트는 이 증기기관을 더욱더 개량해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면직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제 기계공업은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어 간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공산품 수출국이 됩니다.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유럽 각국은 적극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영국의 이런 기계와 기술을 가져다가 자신들도 산업화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유럽 전역으로 산업화가 확대됩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이 먼저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했다면 이제 19세기 초에는 벨기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산업혁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19세기 중반 되면은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에는 러시아와 동방의 일본까지도 이제 산업화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산업화 양상이 같았던 건 아니죠. 각국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섬유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제철업 같은 이런 중공업은 초기 투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국가가 주도를 했던 거고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지하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자원 집약적인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땅이 넓으니까 몇 사람이서 농사 지으려면 힘들어요. 기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농업의 기계화. 그리고 전기 발명한 사람 누굽니까? 에디슨, 전구, 뭐 직렬전기 뭐 이런 거 직렬이냐 병렬이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기도 발명하고 전구도 발명하고 발명가 에디슨. 그래서 전기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미국과 독일이 철강, 기계, 전기,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산업화를 선도하는 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게 되는 거죠.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다양한 상품이 싼 값에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거죠. 사람들은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에는 당연히 도시가 성장하겠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로운 여가 문화를 즐기는 도시 중산층들의 형성되는 거죠. 반면에 급속한 도시화는 뭐 환경오염, 주택 부족, 교통 혼잡, 상하수도 미비, 불결한 위생, 범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새롭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은 엄격한 노동 규율 아래 자본가들의 통제를 받죠. 초기 노동자들은 그래서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일터로 내몰리는 거죠. 아니 여성과 아이들이 어디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뭐 여성들이야 일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요? 말도 마십시오. 3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염물질이 안개하고 뒤섞여가지고 도시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스모크 플러스 포그 해서 스모크가 있지 않습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숨쉬기도 힘들어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도시 전체가 그럴진데 노동자들의 일터인 공장은 환경이 어떻겠어요? 더 나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건 기본이고 15시간 넘게 일하기도 하고 밤새 시키기도 하고 방직기 사이사이를 오가며 실패를 교체하거나 기계 부품 갈아 끼우는 작업하기에는 아이들이 딱인 거죠. 몸집이 작으니까. 탄광에서도 좁은 틈을 오가며 석탄을 끌고 나오는 거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안전장치는 당연히 없죠. 이렇게 부려먹고 월급은 급여는 조금 줘요. 왜요? 어른이 아니니까. 노동자들은 그러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힘을 모아서 저항을 하는 거죠. 노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더욱더 탄압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구나.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노조 만들고 우리의 선거권도 획득하자. 이런 식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9세기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에 이제 나폴레옹과 싸우면서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 내려서 영국의 무역 활동을 제재하니까 영국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졌죠. 곡물값은 뜁니다. 면직물 수출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장주들은 또 노동자들을 해고하죠. 노동자들이 심한 경우에는 월급이 3분의 1 정도밖에 못 깎인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을 해야 돼. 그나마라도 살려면.
근데 그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좀 살만해지겠네. 곡물값 좀 내려가고 내 임금도 오르겠지. 웬걸요?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일자로 밀려 들어오네. 그래서 여전히 임금은 오를 생각을 안 하네. 그러면 이제 곡물 수입이라도 되니까 곡물 가격이라도 떨어지겠지. 웬걸요? 지주들이 의회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곡물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네. 미치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은 그래서 노조 만들고 그리고 선거권을 얻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다양한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이게 다 기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펼치죠. 그게 바로 러다이트 운동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그 뭐 곡물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대주주들 안 되겠다. 투표권 얻어야겠다. 참정권 요구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프랑스의 2월 혁명,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사회주의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다. 사유재산제 몇몇 자본가들이 다 갖고 있어서 안 되겠다. 생산수단, 공장, 기계,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초기에 사회주의자들이었던 생시몽, 오원, 그 다음에 프리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이 자유주의가 개인의 재산과 자유, 권리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거다. 사회 발전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상호 협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유주의 대신에 사회적 협력,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가져온 온갖 병폐는 문제가 있다. 산업화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끌고 가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부 자본가들의 탐욕을 변화시키고 협동을 통해서 생산 구조만 바뀐다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재밌는 인물이 오원이죠. 이 양반은 스코틀랜드에 있던 뉴 레너크라고 하는 이 공장을 인수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줄여주고 임금을 올려주고 깨끗한 집 마련해주고 자식들 교육까지 시켜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신나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 대성공을 거둡니다.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오원은 자신의 이러한 성공을 좀 바꿔서 그럼 이걸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저처럼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했지만 오원처럼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자본가는 없었던 거죠. 실망한 오원은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합니다. 넓은 땅을 사서 두 번째 사회주의 실험을 합니다. 뉴 하몬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 보자라고 했죠. 근데 이 시도는 실패합니다.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가면은 공동재산? 그럼 나 돈 좀 벌 수 있겠네? 불황자, 범죄자들이 오히려 몰려드는 거죠.
오원의 말을 듣는 척만 하면서 도둑질 일삼고 자기 배 채우고 결국 오원은 미국에서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3년 만에 땅을 팔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습 말고 이런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너무 이상적이다.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르죠. 이런 거 말고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 마르크스 자본주의라는 건 인간을 소외시키고 노동을 상품으로 전락시켜서 인간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사악한 사상이다. 완전히 노동자들은 노동을 파는 상품으로 전락해서 자본가에게 자본에 너무 의지하게 되고 분업화된 특정 작업을 하는 기계로 인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가를 노동자가 타도하고 계급적 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하는 거죠.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계급투쟁을 통해서 혁명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좀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하죠. 시간이 벌써 15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업화가 확산되자 유럽 각국에서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정당이 출현하고 노동자들이 정치활동에 나서게 되니까 안 되겠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주자.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됩니다. 공장법 만들어가지고 여성들과 너무 어린 아이들 장시간 노동하는 걸 제한하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 정부들은 노동조합을 노조를 합법화시켜주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 복지 정책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쌤의 후다닥 세계사 44강 시간이 좀 길게 가버렸습니다. 17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끝.